그러다 보니까 선관위가 현수막마다 이 판단들을 좀 하고 있어요. 이것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. 이게 모두가 좀 과민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정당이 좀 문제 제기를 했어요. 자, 울산시에서 이번에는 꼭 투표하세요라고 투표 동료 현수막을 건 겁니다. 그러자 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이 이번에? 왜 이번에야? 딱 봐도 이건 2번이네 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울산시는 아니 투표 동료 현수막일 뿐 아무 의도 없다. 선관위 검토 받았다라고 해명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자, 선관위에서도 좀 허용을 한 건데 이 좀 예민해요. 이게 당도 좀 예민한 상황 같고요. 패널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. 홍익표 대표님. 예. 저게 사실은 다 의도가 좀 있어요. 저희들도 해봐서 그런 건데 과거에 이제 사전 투표 그 독려하는 그 현수막은 개인도 붙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저희들도 2번일 때도 이번에는 투표하세요 많이 썼어요. 일부러 저희 지지하는 사람들이.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전남이나 우리 또 호남 쪽이 우리 자치당에서 지금은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지금은 이재명을 연관시키잖아요. 지금 꼭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공공적인 지자체나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. 오해할. 지금 요거는 좀 너무 2번이 디스 타임을 넘버 2로 하는 건 좀 저거하지 않습니까? 예민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민하다.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배나무 밑에선 가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.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네,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요 현수막 이번엔 꼭 투표하세요. 저 이제 머리를 쓴 거죠. 머리를 쓴 건데 제가 볼 땐 저게 투표 영향이 있겠어요. 그냥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투표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투표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지 국민의힘 2번 후보에게 투표하세요라고까지는 아마 모르겠어요. 이제 정치인들은 그걸 보고 저건 이번에 투표라는 거라고 뭐 비판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나다 이번엔 투표하세요. 투표 참여하라는 얘기구나. 투표 촉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지. 저는 뭐 그냥 제가 지나가다 봤으면 저걸 2번을 연상 안 했을 거예요. 네네. 근데 자꾸 거기다 2번이 있으면 2번이라고 예를 들었어요. 사전 투표 일찍 투표하세요. 그러면 1번 찍으라고 생각까지 안 하거든요. 사전 투표 일찍 가서 투표하는 거구나. 근데 일찍이 얼리가 아니라 넘버원에 찍어라. 그렇죠. 일찍 가서 늦지 않게 투표하라.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저희 이제 언론에서 그러고 자꾸 당의 캠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일찍 그것도 좀 그렇게 해석한 게 오바네요.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투표하세요가 2번을 생각 안 했는데 그때부터 2번을 생각하는 거야. 네. 그래서 그 플랜카드 효과를 오히려 효과를 거두게 만드는 그 플랜카드를 거둔 의도를 오히려 성취시키게 만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냥 선의적으로 설사 머리 수를 써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저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요. 이게 또 부산에서는 현수막에서 허가가 안 난 비슷한 문구가 또 있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이게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자 2번 애는 저기 불어 있어요. 2번 애는 꼭 투표합시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2번 애는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는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불허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사가 안 붙은 2번의 투표는 꼭 2번에 찍으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번에는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. 이거 어렵네요. 이거 어려워요, 성춘 부장님.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왜 생기냐면은 이걸 판단할 권한을 다 선관위에 줬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틀을 완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만 딱 정해놓고
선관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해주는 모든 권한을 선관위가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역 선관위마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이럴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. 그래서 이 선거 제도 자체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게 뭐냐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만 해놓고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.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좀 자유로운 선거운동, 창의적인 선거운동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워낙 뭐 이런 관권 선거, 금권 선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최대한 줄이고 좀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제약하는 쪽으로 지금 선거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. 선관위가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선관위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지역 선관위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르고 주관적이고 좀 자의적이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네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또 중앙 선관위가 모든 기준을 또 정한다. 이것도 또 힘들거든요. 왜냐하면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 때마다 거의 뭐 수천 수만 가지의 판단을 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? 이번에 일찍 투표하세요. 이거는 저는 두 개 다 나오잖아. 2번과 1번이.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하면 안 되는 것, 뭐 누구를 찍지 말라 그런가, 뭐 이런 식의 노골적인 선거 낙선 운동 이런 현수막 아니면 다 허용해 허용을 해줘야 된다. 그리고 자유로운 공감이 선거 운동 되네요.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한 가지만 더 공감이 얘기하면 되네요. 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지역 선관위하고 중앙 선관위 다 의견을 공문으로 받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검찰에 기소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은 법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또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약간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은 되지만 그게 꼭 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. 선관위 말만 믿으면 안 된다 또. 예.